보기 4번 본다. 보기 4번에 이 작품의 제목인 칠숙은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의미로 아저씨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나라는 사람이 나와. 나가 나와. 근데 나는 누구를 부정적으로 본다? 아저씨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내가 비판하는 아저씨는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이상을 추구하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인물이다. 자, 그럼 일단 봐봐라. 이 아저씨는 비판받을 만한 인물 맞지? 뭐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적인 것만, 사회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은 돌보지도 않아. 맞지? 자기 아내한테 빌부터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은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인물이다. 됐나? 그런데 비판 주체인 나도 시덥지 않은 놈이야. 다시요. 누구도 이상해. 비판 주체인 나도 이상한 사람이야. 왜? 올바른 사회의식이 결여된 인물이다. 결여가 뭔지 알지? 그런 의식이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무지한, 무식한 인물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영달은 성공. 알겠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일제치하 현실에 순응하려는 사람이다. 그럼 얘들아,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순응한 사람 친일파잖아. 얘가 친일파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친일파가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얘기해. 그럼 우리가 글 읽는 사람은 그래, 얘가 맞아, 얘 말이 맞아 이렇게 읽으면 돼? 안 되지. 왜냐하면 얘는 사회의식이 결여된 뭔가 부족한 서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100% 믿으면 안 되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럼 계속 이런 점에서 아저씨하고 나는 모두 작가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당대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랑 누구? 나도 부정적으로 보고 아저씨도 부정적으로 본다. 알겠지? 두 사람 다 비판의 대상이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본다. 본문. 쌤 여기 적어놨어요. 보기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 자, 나는 사회의식이 결여된 인물이고 아저씨는 굉장히 무능력하고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다. 자,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단 말은 자기의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요거는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그 작가 입장에서는 나도 별로, 아저씨도 별로, 두 사람 다 별로, 둘 다 부정적인 인물, 비판받아 마땅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본문 할까요? 좀 쓸 시간 줘요. 안 보여요? 글자가 좀 못생겨도 그냥 이해해줘요. 사회의식 결여, 무능력함, 가족 책임 안짐, 공적인 것이 더 중요함 이런 뜻이다. 그지? 자, 요 내용은 보기 내용 그대로다. 쌤 뭐 특별한 거 더 적은 게 아니야. 계속 본다. 자, 나에다가 쌤 뭐라 적어놨냐면 신뢰하기가 어려운 서술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신뢰하기 어려운 서술자가 등장하면은 항상 독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글을 비판적 시선으로 읽어야 된다. 알겠지? 항상 의문 가지면서 읽어야 된다. 누구 나오냐면은 우리 신뢰하기 어려운 서술자 누구 있었지? 옛날에 동백꽃이라든지 아니면은 봄봄이라든지 거기 나오는 나라는 인물도 보면은 되게 아가 좀 어리숙하게 바보 같아. 그지? 그럼 그런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100%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오키 이야기는 또 기억나는 혹시 사랑손님과 어머니. 사랑손님과 어머니 걔는 멍청하다기보다는 너무 어리지. 너무 어려가지고 걔 말을 전부 다 100% 신뢰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아저씨가 얼굴이 빨개져 우리 엄마를 보면은. 근데 애기 눈에서 뭐라 그래? 우리 아저씨가 성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아저씨 썩난 거 맞아 아니야? 아니거든요. 부끄러워서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자, 나는 일본인이 주인인 가게의 점원으로 어린 시절에 자신을 돌봐준 아주머니에게 폐만 끼치는 이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병 걸려온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병세가 호전이 됐지만 여전히 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저씨란 사람은 어떤 사람?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다. 무기력한 당대인을 말하는 거야. 특히 옛날 사람 중에서 지식인들이 좀 이렇다고 쌤 얘기한 적 있었다. 그지? 자, 지식인들은 좀 무기력해요. 왜? 아는 게 많은데 왜 무기력해? 오히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소설도 뭐 얘기했었지 선생님이? 날개 기억해봐. 날개 보면은 날개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뭐 하고 있어? 여자는 자기 부인은 막 매춘행위를 하는데 뒷방에 앉아갖고 마누라 막 그 화장품 뚜껑 열어갖고 냄새 맡고 막 불장난치고 이렇게 놀고 있단 말이야. 마누라 준 돈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자기가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일제에 자꾸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자꾸
밑으로 깔아앉고 그냥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됐지?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 자, 내 사람이란 누구를 물론하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자, 지금 왠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나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너 이 새끼 너 아첨하고 살지? 너 친일파지? 이 얘기를 이제 대놓고 하지 않고 야, 사람 중에서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다. 아첨이요? 그래, 저 위로는 제왕으로 밑으로는 거지.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로 살아간 데 있어서 말이다. 자기 개성을 속여가면서까지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 없다. 자, 그렇게 아첨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얘들아, 밥은요 한 그릇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부른데 어떤 사람은 한 그릇에 만족하지 못하고 몇 그릇 먹고 싶어. 두 그릇 먹고 싶어 한다. 자, 두 그릇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란 말이야. 욕심내가지고 자꾸 아첨하는 삶 사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다. 이해됐나? 그러니까 얘가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랬어. 자, 나라는 사람은요 조금 학식이 나보다는 떨어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통해. 소통이 잘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하니까 야, 네가 일본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름 갈고 이 뭐라 하지? 이름 하는 거 뭐라 하노? 창씨개명하고 그 다음에 생활법도도 일본어 하겠다는 것, 그거 말이야. 자, 그게 바로 아첨 아니고 뭐겠어? 알겠나? 자, 누구 다 따라가는 거야? 일본 다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거 아첨 아니고 뭐겠어? 하니까 얘는 간다. 그거 좋은 거잖아요. 친일행위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랬지. 자, 얘는 문제의식이 없는 인물이다. 문제의식 없는 인물에 대한 소설도 많이 읽어봤지, 우리. 누구 또 알고 있노? 미스터 방. 기억나? 또 다 까먹었나? 기억나지? 미스터 방이라는 인물도 있었단 말이야,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일제강점기 막 지나고, 일제강점기 일본한테 자기, 협력하고, 또 나중에 또 우리가 광복하고 나니까 미국한테, 소련한테 계속 협력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도 봐봐라. 그거 좋잖아요. 이런다. 아첨한 거 좋잖아요. 문제의식 없는 사람이다. 그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지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것도 또 모를 일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봤을 때, 네가 그렇게 한다는 건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아. 다른 뜻이라뇨? 자, 네가 다른 뜻으로 그런 것 같은데 네가 교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뜻이라뇨? 그래, 너는 네 주인 비위 맞추고 이웃 비위를 맞추고 그런 뜻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다른 뜻이야. 하니까 그게 물론이죠.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다이쇼는 주인이야. 주인. 아까 일본인 사람이 주인인 상점에서 일한다 했잖아, 그지? 그럼 그게 다이쇼 주인인 거야. 주인 내가 신용을 좀 받아야 되고 이웃 내지인은 일본 사람들을 내지인이라 그래. 일본 사람들하고도 좋게 지내야죠. 그래야지 할 게 아니겠어요? 하니까 점점점점점 뭔 말이고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야. 할 말이 없네. 말이 안 통하네. 자,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저씨는 세상 물정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다 많고 대학교 공부까지 했으면서 일찌감치 고생살이도 할 만큼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오? 하니까 또 아저씨 또 어이가 없어. 야, 네? 네가 지금 방금 세상 물정이라고 했지? 네. 앞길이 환히 트였다고 했지? 네. 환갑까지 10만 원 모은다고 했지? 네. 자, 지금 요거는 전부 다 앞부분에 안 나온 앞부분 줄거리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얘가 이런 말 한 적 있다? 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내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라는 건 그야말로 만만한 게 아니야. 네? 무슨 말이고?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또 소통이 안 돼. 사람이란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세차게 쭉 흘러가는 힘, 그게 바로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자, 체크해놔. 쭉 흘러가는 힘, 이게 바로 세상 물정이래. 이거 누구 생각이야? 아저씨 생각이야. 아저씨 생각에는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힘 자체를 세상 물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 아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 아저씨 입장은 뭐예요? 세상 물정은 뭐 해야 된다? 세상 물정은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세상 물정은 따라가야 되는 거야. 자, 세상 흘러가는 힘을 따라가야지 별 수가 없는 거다 했더니 네? 또 못 알아들어. 소통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계획하고 어떤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 놔도 네가 막 싸바싸바하고 아첨해가지고 기회를 만들었어. 그래도 결과는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야. 왜?
세상은 흘러가거든. 세상에 물정이라는 게 있어. 그럼 세상의 흐름대로 가야지. 네 뜻대로, 네 결과대로, 네가 계획한 대로 뭔가 바뀔 수 있는 줄 아니? 이거 누구 생각이야? 아저씨 생각이야. 서진이 맞나?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시 아저씨 입장에서는 세상 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대에 흐르는 힘이야. 근데 그 힘을 내가 마음대로 역행하거나 내 계획대로 바꿀 수는 없다. 이게 아저씨 생각이야. 이해되나? 이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네 맘대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다. 하니까 얘는 또 반대로 얘기해. 젠장 아저씨, 나 이전에 낑구라는 잡지를 봤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서양 영웅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회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불가능이란 바보 사전에나 찾을 수 있다. 자꾸 계획하고 기회를 만들고 고군분투해가지고 이 세상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세상 안 되는 일이 없다. 한 번 실패하거든 또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일어서야지. 7.8기 모르시나요? 이랬거든. 자, 다시요.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아저씨가 세상 물정에 따라야 된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라고 했더니 아저씨 그거 아니거든요. 세상의 물정에 따르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는데요? 계속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해야 돼요. 계속 계획하고 뭔가 열심히 살고 도전적으로 덤벼가지고 세상을 흐름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누가 한 얘기야? 내가 한 얘기야. 알겠지? 나.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이거 쉬운 소설 아닌 것 같아. 잘 이해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사회의식이 결여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들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다시요. 나폴레옹은 7.8기 정신을 강조했는데 나도 7.8기로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계획하고 이러면 불가능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뭔가 계획대로 다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했거든. 하니까 아저씨 뭐라 하노? 야, 네가 말한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했지만 그것에 거슬리다가 자 그것이 뭐냐? 세상의 흐름 다른 말로 세상 물정. 세상 물정에 거스를 때는 실패를 한 사람이야. 나폴레옹을 보는 입장도 다르다는 거 알아도 나폴레옹을 보는 입장도 다릅니다. 나는 뭐라고 한다고? 나는 야 나폴레옹처럼 살아야 돼. 왜? 얘는 험난한 세상에서 뭐 했는데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싸워서 이겼단 말이야. 근데 아저씨 뭐라 한다고? 아니 그런 게 어딨니. 나폴레옹도 잘 됐다고 했을 때는 세상을 따라갈 때 잘 됐었지. 세상 물정 따라갈 때 잘 됐지. 세상 물정을 거스를 때는 잘 됐다 안 됐다. 안 되고 실패한 인물이야. 네 말 틀렸어. 이렇게 얘기했어. 됐나? 너는 7.8기 해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만 봤지? 8번 일어섰다가 9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그 숱한 사람들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자, 이 말은 곧, 자, 적어놔.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그 말은, 자, 무엇에 따라라? 무엇에 따라라? 세상 물정에 따라라. 알겠나? 세상에 세차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 그 물정에 따라야 한다. 이게 누구 생각? 아저씨 생각. 근데 나는 뭐라고요? 아니요. 세상 물정이라고 하는 거, 세상 물정이고 그 세상의 흐름에 따르면 안 됩니다. 계속 도전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계속 내가 하는 말. 그래도 두고 보세요, 아저씨. 나는 천하 없어도 성공하고 말 거예요. 아저씨는 그래서는 더구나 못 살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이야. 일해보기도 전에 안 될 줄만 알고 낙심 먼저 하고. 그러니까 아니, 야, 하늘은 꼭 올라가 봐야지만 높은 줄 아니? 뭘 해봐야지 그게 안 되는 걸 아니? 하니까 마지막 가서 할 소리가 없으니까 동해도 닿지 않는 이상한 비유를 가져다 둘러대는 걸 봤을 때 그게 어디 당한 말인가? 가당차는 말인가? 안 올라가 보면 뭐 하늘 높은 줄을 모를 천한 멍텅구리도 있을까? 역시 이런 이상한 비유를 들지? 또 그 말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요. 자, 중략. 아저씨 올해 몇 살이죠? 나 33.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큼 하고 맘 접고 집안일 할 나이도 아니요. 뭔 말이고 이제 집안을 다스려라. 좀 돌봐라. 너 너무 공적인 일에 사회운동 한다고 전부 다 나가가지고는 집안을 너무 안 돌봤잖아. 너네 와이프 아프잖아. 그지? 좀 돌봐라. 했더니 야 집안일은 그거 해서 뭐하냐? 하니까 아니 그렇게 들면은 그 짓은 해서 뭐합니까? 자, 그 짓 체크. 그 짓은 아저씨가 하고 있는 사회운동이에요. 자, 네가 하고 있는 그 사회운동 하면 뭐합니까? 하니까 아저씨 하는 말. 야 나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니까 또 내가 그럼 아무 희망이나 목적 없으면서 그런 사회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이거 아저씨가 목적과 희망? 네. 자, 내가 봤을 때 아저씨 말이다. 개인의 목적이나 희망은 문제가 달라. 개인의 목적이나 희망은 문제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사적인 이익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나는 공적인 것이 중요하지 사적인 이익은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야. 하니까 또 나는 또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런 법도 있나요? 법? 그럼요. 법이라. 아저씨 왜 그래? 아주머니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 고맙지. 불쌍하죠? 그렇지. 불쌍하다면 또 불쌍한 사람이지. 아니 그런 줄 아시면서 알지. 알면서 그러시오? 뭐가 그러시운데? 어떻게 그러시운데? 이게 뭐가 그러시오야? 너 고마운 줄 알고 불쌍한 줄 알면서 왜 너네 와이프를 잘 안 돌보고 왜 자꾸 무슨 운동만 하고 다니냐? 사회운동만 하고 다니냐? 이 말이야. 알겠지? 알면서 그러오? 하니까 또 아저씨 하는 말. 고생을 낙으로 그 쓰라린 맛을 씹고 하면서 그것에서 단맛을 알아내는 사람도 있다.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무슨 일에고 진정과 정신을 꼬박 거기에다가만 쓰면 또 그렇게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 그때는 고생이 낙이지. 너의 아주머니만 봐도 내 마누라만 봐도 그렇지 고생이면서 고생이 아니고 고생하는 게 낙이란다 이랬어. 와, 끝까지 자기 와이프를 몰라줘. 뭐라고요? 내 마누라 지금 고생하는 거 알고는 있어. 하지만 고생이 뭐야? 낙이래. 낙 뭔지 아나? 즐거움이란 뜻이야. 내 마누라 고생하는 게 그게 즐거움이지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끝까지 마누라 못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하는 말이 아니 그렇다고 아저씨는 그거를 다행하게 여기십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그러면 아저씨도 아주머니한테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글쎄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굳이 나는 가정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니 이제 병이나 확실히 다 나으신 뒤엘라컨 뭐 말이고 자 병 다 나아지신 다음에는 제발 아주머니 좀 돌보시고 집안일에 신경 쓰세요 라는 말이 뒤에 남아 있었는데 아저씨가 말을 끊습니다. 바빠서 간다. 자, 이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책임 회피한다. 자, 무슨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사적인 걸 안 돌보겠다는 얘기야. 가정 안 돌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계속 내가 서술한다. 내가 서술하는 거야. 글쎄, 이 한다는 소리 좀 보세요. 시침이 뚝 떼고 누워서 바쁘다는군요. 사람 속 차릴 여망이 없어요. 속 차릴 여망이 없습니다. 가망성이 없네요. 그저 어디로 대나 손톱만지도 쓸모없고 남한테 피해만 끼치고 세상에 해독만 끼칠 사람이니 하루바삐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아저씨는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어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글쎄 죽지를 않고 꼼지락 도로 살아나가지고 성화라고는 네 참 이랬지.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은요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걸로 끝났어. 내가 아저씨를 비판하는 걸로 끝났지. 하지만 아저씨만 비판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누구까지 포함? 나까지 포함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자. 왜? 나는 사회적인 의식이 결여된 인물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기.